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의 마을을 이야기와 노래로 만나는 경산곡곡 마을 따라 노래 따라 마을관광 채널입니다. 오늘은 신라 시대 두 성현의 삶이 얽혀있는 곳인 설총마을 경산시 유곡동으로 떠나봅니다. 유곡동은 조선 초기까지는 자인현 서면 대사동 유등천리에 속한 기름골 또는 지름골이라는 촌락이었다가 1637년 정식 마을로 승격되면서 유음곡리가 되었답니다. 이 마을은 지름골이라 불리던 원유곡을 중심으로 지름골 북쪽 새로 터를 닦아 만든 세태마을, 세태 북쪽 회나무 숲이 우거졌던 순민마을, 그 북쪽 고갯마루에 새로 개척한 지금 경로당이 있는 세만당마을 등 정겨운 이름을 가진 작은 촌락들이 모여 이야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마을의 뿌리는 기름골, 즉 유음곡입니다. 물이 기름처럼 귀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경상도 발음으로 지름골이라 불렀죠. 이를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뜻을 나타내는 기름유와 받침, 미음의 소리를 빌린 소리 음자를 합쳐 유음곡이라 적었답니다. 여기에는 이 마을 출신인 설총 선생이 완성한 이두식 표기를 활용하여 원래 마을의 뜻과 소리를 지키려 했던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답니다. 조선 후기까지만 하더라도 2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해방 후 공비 소탕을 위한 소개령으로 주민들이 아래쪽 세태로 옮겨가며 한때 자취를 감추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몇몇 가구가 모여 살며 불광사와 함께 마을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름골 입구 길가에는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이곳에는 일제시대까지 조그마한 당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이 소개되면서 당집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소원과 이야기를 머금은 당나무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유곡동은 남북으로 긴 골짜기에 자리한 마을이라 고개와 골짜기 등에 관한 지명이 유난히 많습니다. 마을 동쪽 여천동으로 넘어가던 안산고개와 마을 서쪽 평산동으로 넘어가던 응고개를 비롯해 마을 제일 남쪽에 있는 고랑골, 유곡 뒤편 남쪽에 있는 뒷골과 여천동 남산에 걸쳐 있는 남산골, 남산골 북쪽의 덕골, 유곡 서북쪽의 선악골 등 수많은 골짜기가 전해지며 벼락 맞은 배락방우나 소원을 빌던 불선방우 같은 바위, 그리고 유곡 동쪽 마을 앞에 있다고 붙여진 안산이 있고 유곡 남쪽 봉우리가 감투처럼 생겼다는 감태봉은 산 밑에 마을터가 있었다고 하여 턱기만댕이라고도 하였지요. 또한 마을을 지탱해 온 젖줄인 저수지는 신제지, 유음곡지, 지름골못, 명신지, 유곡지 등이 있는데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신제지입니다. 1469년 경상도 속찬지리지에도 등재된 유서 깊은 곳으로 서거정의 조상 묘인 거정대가 바로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남방동과 내동마을 이야기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지명 하나하나는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유곡동의 지리 정보이자 생활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곡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인 원효의 초계사와 신림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곡지 제일 안쪽 불당골이라 불리는 골짜기에 작은 사찰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불광사가 있고 그 왼편 길을 따라 복숭아밭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언덕 위로 보이는 작은 사찰,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초계사입니다. 자인현읍지에는 초계사는 신라 때 원효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때 금당사라 부르다가 1620년경 승려 백양이 신림사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신림사는 1832년에서 1888년 사이에 폐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원효 성사가 자신의 집을 희사해 처음으로 절을 열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원효의 초계사를 계승한다는 취지로 2007년 청풍 스님이 지금의 초계사를 새로 지었답니다. 신림사와 관련된 유물과 전승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인현읍지에 따르면 금당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그 자리에 5층 석탑만 외로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터 위에 신림사를 세웠으나 폐사되었고 또다시 탑만 홀로 남아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일본 가고시마현 출신 의사 구메 에이키치가 이 석탑 일부를 사정동 자기 집 정원으로 가져가 장식했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때 탑은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1951년 경산중학교가 설립되자 학교에서 탑을 관리하다가 1999년 계양동 계양정수장으로 옮겼고 다시 경산시립박물관을 개관할 때 옮겨와 야외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탑은 3층 석탑이라 부르며 고려시대 석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탑이 원래 서 있던 현 초계사에는 초계사 5층 석탑이라는 이름으로 옥계석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이 둘이 한 몸이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 사정으로 쉽게 합쳐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 삼성현로 공사를 하던 중에는 점촌동 35의 1번지에서 고려시대 가마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을 발굴하자 신림사라 새겨진 안막새 조각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하양현의 무락산, 지금의 무악산에 있던 신림사가 폐사된 뒤 1620년경 승려 백양이 이곳 금당사 터에다 사찰을 짓고 신림사로 칭할 때 이 점촌동 가마터에서 기와를 구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 초계사 극락보전 앞 계단에는 홍유우 설선생 신도비라는 비석도 서 있습니다. 1913년 지역 유림이 신림사 폐사터가 설총이 태어난 곳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세운 비석입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비석이 하대리의 도동서원에도 있습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도동단을 세울 때 유곡에 있던 비석을 가져오려 했으나 유곡에서 반대해 결국 모방비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신림사가 워낙 큰 사찰이다 보니 유교를 숭상하던 선비들조차 자인에 들르면 꼭 이곳을 찾아와 한 편의 시를 남기곤 했답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유곡동과 설총의 이야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신라의 원효 성사, 그의 아들 홍유우 설총, 고려 국사 일현은 모두 경산 출신으로 경산시는 이 세 분을 삼성현이라 부른답니다. 한 도시에서 한국사의 거물 3명이 배출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기에 경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삼성현 역사 문화공원이라는 브랜드 플랫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몇몇 외지 사학자들은 유독 설총의 출생지에 대해서만 경산 출생설에 대한 자료의 부재, 경주 사람이라는 기록의 존재, 왕손 출산지로서의 입지적 부적절성 등 크게 3가지 근거를 들면서 삼성현이라는 경산의 도시 브랜드는 국문학적 스토리텔링이나 지역적 필요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된 허구적 담론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총의 업적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설총의 경산 출생설이 근거가 없다는 주장 속에 담긴 오류와 오해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경산 출생설은 현재의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고 자인 출생설은 조선시대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19세기 말 이전에는 설총의 경산 출생에 관한 문헌 자료가 없다는 주장의 오류입니다. 외지 사학자들은 1891년 자인연흑지 이전에는 설총의 경산 출생, 구체적으로는 자인 출생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간을 거슬러 18세기 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683년에 출생하여 1736년에 사망한 봉화 출신의 선비 이항배라는 사람이 18세기 전반 늦어도 1735년경 자인현 신림사를 방문하면서 쓴 한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설공 구택 시마처. 설공의 옛집은 어디에서 찾고 서시 선영 지모고 서시의 선영은 어느 언덕을 가리키는가. 여기서 설공은 설총을 가리키며 서시의 선영은 서거정의 증조부 산소인 거정대를 가리킵니다. 이 한시는 설총 경산 출생설이 근대에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300년 전인 18세기 초반에도 지역민들 사이에 여기가 설총의 고향이라는 전승이 파다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역사적 문헌 자료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786년경 간행된 자인지입니다. 그 근거는 여기에 기록된 마지막 자인현감 이연체가 1783년 정조 7년에 부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설총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말년에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원문을 번역하여 읽어보겠습니다. 홍유우 설총의 자는 총지이고 현의 서쪽 유천촌에서 태어났고 돌아와 살았다. 사적이 동경기에 상세히 실려 있다. 이 자인지는 자인현이 경주부의 속현에서 벗어난 지 100여 년 후에 발간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자인현읍지 중 제일 오래된 것이죠. 아마 이 이전에 발간된 자인현읍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018년부터 1637년까지 자인현은 경주부의 속현이어서 독립적으로 자인에 관한 기록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현단위 역사가 본격적으로 정리되는 시기는 17세기 말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17세기 초중반에는 전국적으로 현읍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인지는 자인현이 독립적으로 자인 지역의 역사를 기록했던 최초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회거, 즉 돌아와 살았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설총이 중앙, 즉 경주에서 활동하다가 노년에 자신의 뿌리인 고향, 유천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는 왜 이 마을이 훗날까지 설공의 옛집이라는 구체적인 유적지로 인식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핵심 정보입니다. 또 이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동경기 인용의 신뢰성입니다. 자인의 읍지들이 설총의 사적을 언급하며 사적이 동경기에 상세히 실려 있다고 한 것은 당시 기록자들이 근거 없이 쓴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상위 기록을 철저히 참고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승의 엄밀성을 더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832년경 발간된 경상도 읍지 속에 자인현 읍지, 1841년경 발간된 영남여지 속에 자인 읍지, 1888년 오행묵이 쓴 자인 총세록 등의 설총은 유천촌에서 태어났다고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설총의 경산 출생설에 대한 역사적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록 속에 나타난 지명을 행정구역 변천과 함께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총이 나고 자란 곳을 설명하는 문구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1786년 자인지에 현 서쪽 유천에서 태어났고 돌아와 살았다는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1912년 초간했고 1948년 중간한 홍유우 설선생 실기에 유곡에서 나서 유천에서 자랐다는 구절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유천이다, 어떤 이는 유곡이다 하며 경산 사람들조차 탄생지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유천과 유곡은 별개의 마을이 아니라 자인현 서면 대사동 유등천리 또는 유천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포함된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인현이 독립하면서 유천과 유곡으로 분리된 것입니다. 결국 유천에서 태어났고 돌아와 살았다는 기록은 분리 전의 표현이고, 유곡에서 나서 유천에서 자랐다는 기록은 분리 후의 정밀한 표현일 뿐입니다. 설총의 신도비가 이 골짜기에 세워진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연 때문이고, 제가 유곡동 이야기에서 설총을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설총이 나고 자란 곳 그리고 말년을 보낸 곳은 바로 당시는 유천, 지금은 여천과 유곡을 아우르는 마을이랍니다. 실제로 1888년 자인현감 오행묵이 지난날 홍유학 설총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아침 그 예터를 둘러보았다라고 노래했는데, 이 기록은 오행묵이 자인현감으로 부임하기 전 한양에서부터 이곳이 설총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설총이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을 강의하던 강학서터가 유천동, 바로 지금의 유곡동 지름골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1891년 이후나 20세기 초에 설총 경산 출생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를 보지 않고 내린 주장일 따름이죠. 두 번째로, 설총이 경주 사람이라 기록된 몇몇 자료는 행정적 한계일 뿐입니다. 사학자들이 세종실록 지리지나 신증동구겨지 승남 경주부조에 설총이 경주 사람으로 나온다며 경산 출생설을 부정하는 것은 당시 행정 체계를 간과한 것입니다. 세종실록이나 신증동구겨지 승남이 기록되던 시기는 자인이 경주에서 독립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자인 사람을 경주 사람이라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었습니다. 설총의 자인 출생설은 1637년 자인이 독립하고 지역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할 역량을 갖춘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자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신력이 있는 자료에 경주 사람이라 기록한 것으로 경산 출생설을 부정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역사를 간과한 결과이죠. 마지막으로, 신라시대 당시 암양군은 궁벽한 시골이 아니라 왕족이 머물기에 부족함이 없는 군사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공주가 서라벌 왕궁을 두고 궁벽한 지방에서 아이를 낳았겠느냐는 의문에 대한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한때 이곳은 압독국의 도읍이 있던 곳이었고, 압독국이 망한 후 압독주나 암양군으로 격화되었지만 김유신 장군이 대장군으로 부임하여 곳곳에 원형으로 된 군사 훈련장을 만들어 수많은 군사를 상주시키면서 훈련을 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답니다. 또 이곳은 삼국사기 잡지 악조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했던 암양군 고유의 백실이란 집단 가요를 만들어 즐길 정도로 문화적 역량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곳은 김춘추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추진력을 공급한 힘의 원천이자
새 왕실을 창출해낸 세력의 본산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답니다. 김춘추의 첫째 딸 고타소랑도 당시 군사적 요충지인 대하성, 지금의 합천에 머물다가 백제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실 인사가 전략적 거점에 머무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김춘추 정권의 탄생지이자 정치적 본산인 암양군에 요석 공주가 머물며 설총을 낳고 길렀다는 것은 역사적 정황상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설총의 경산 출생설은 천년의 구전을 거쳐 18세기 문헌으로 확립된 견고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외지 사학자들은 지역적인 문헌 부재론에 매몰되어 지역의 행정사와 구비 전승의 힘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이 위대한 유산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계승할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역할일 것입니다. 경산에 오신다면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에서 원효, 설총, 일련의 정신을 먼저 만나보시고 발걸음을 조금 더 옮겨 설총마을, 유곡동 지름골을 꼭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람이 스치는 소리와 오래된 당나무의 숨결 속에서 천년의 시간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성현의 탄생지를 두고 여전히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지만 이 땅을 정말로 지켜온 것은 삼성현의 사연이 깃든 삼성산과 현성산 아래에서 세월을 견디며 터전을 일궈온 유곡동 주민들의 삶과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인 바람과 흙의 기억이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곡동의 골짜기 이름 하나, 저수지 이름 하나를 잊지 않고 불러주는 그 소박한 기억의 실천이야말로 삼성현의 정신을 지금 이 시간으로 불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유곡동 주민들께서는 이러한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삶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농촌 근대화의 길을 열었던 새마을운동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냈듯이 이곳 유곡동의 역사와 이야기를 하나의 마을 브랜드로 살려 관광 새마을운동으로 이어간다면 유곡동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산의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유곡동이라는 마을을 설총마을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곡동 주민의 사랑을 담아 노래한 마을 노래 유곡동 연가를 함께 감상하시며 다음에는 또 다른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경산 곳곳 마을 따라 노래 따라 마을관광 채널 여러분의 길동무 극작가 이홍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름골 깊은 골짝 봄바람 부니 현성산 산마루에 복사꽃 피고 그대와 내가 걷던 골목골목엔 우리가 뿌려놓은 사랑이 피네. 하늘이 우리 둘을 맺어주고서 유곡지 물결처럼 살라고 하니 봄바람 살랑살랑 꽂힐 때까지 그대의 숨결 소리 잊지 않으리. 유곡동 우리 마을 사랑의 마을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의 마을. 지름골 우리 마을 설총의 마을 바람과 물결 따라 사랑을 하세. 남산골 깊은 골짝 가을이 오니 조개사 종소리는 마을에 퍼져 당신과 맹세하던 사랑의 약속 살아온 길목마다 꽃으로 피네. 바람이 우리 사랑 맺어주고서 강태봉 솔잎처럼 살라고 하니 밤하늘 별빛들이 꺼질 때까지 당신의 두 손 잡고 놓지 않아.
사랑의 마을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의 마을 지름골 우리 마을 설통의 마을 바람과 물결 따라 사랑을 하세 세만당 세태마을 모두가 하나 지름골 순민마을 활짝 꽃피네 유곡동 우리 마을 사랑의 마을 영원히 사랑해요 우리의 마을 지름골 우리 마을 설총의 마을 바람과 물결 따라 사랑을 하세 사랑을 하세 사랑을 하세 우리네 유곡동 영원한 사랑 별빛이 되어 꽃잎이 되어 그대와 내가 사랑을 하세 사랑을 하세 사랑을 하세 사랑을 하세